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2호기 수명을 연장하기 고리 원전 2호기의 가동을 연장하는 절차가 그렇죠. 내년에 설계 수명이 끝나는 고리 2호기의 가동 연장이 고리 2호기를 계속 가동하기 위한 겁니다. 지역 탈핵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설비를 개선하면 수명이 끝나도 고리 2호기를 계속 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의 평가 보고서를 시민사회는 새 정부의 탈원전 폐기 기조에 맞춰 수명 연장을 준비해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기술 강국을 바로 이때다 하고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이 부산에 집중돼 있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수원 보고서를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자력 X5 가동원전 수명 연장에 관하여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2030년까지 노후원전 10기에 대해서 수명 연장을 시행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법 개정을 완료한 다음에 고리원전 2호기부터 연장을 시행하겠다. 이게 이제 법 개정을 이제 하겠다. 그런 얘기고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마무리하고 신한울 3, 4호기는 이제 신규 건설로 들어가서 가동을 들어가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고리 원전 2호기가 노후화됐냐. 세계 원전도 80년, 100년 쓴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80년까지 쓰는 경우가 지금 나오고 있죠. 80년까지 수명이 연장된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정권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시민들은 좀 많이 놀랄 겁니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거죠. 사고 나면. 근데 사고 나면 사실상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누가 정권 책임자가 책임을 질 것이냐 아니면 뭐 책임진다 하더라도 정권 물러나면 그만이고 그러면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그 주민이나 시민사회는 누가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되냐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명 연장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결국은 주민이나 시민사회가 책임을 지고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시민의 의사를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명 연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주민들이나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체가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사고 나면 이분이 책임질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시민사회의 특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수명 연장이 지금 왜 얘기가 나오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리 2호기부터 가장 빨리 수명 만료일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뒤부터 고리 3, 4호기, 한빛 1, 2호기 이렇게 쭉 가고요. 한울 1, 2호기, 그다음에 월성 2호기, 월성 3, 4호기 여기까지 10기가 벌써 10년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이제 수명이 다 완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작업을 하느냐. 수명 만료 전 2년에서 5년 전에 평가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서 그거를 2년 이상의 평가 기간 동안 심사를 해서 결정을 내려서 승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사를 위해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2년에서 5년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운영허가에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이런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 사고관리, 품질,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 해체계획서, 액체 및 방사성 물질 등의 배출계획.
이것도 승인사항이죠. 그래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계속 운전용으로 별도로 또 평가해서 제출해야 되는 이런 서류들을 전부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제대로 수행이 됐는지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검토를 수행합니다. 그러면 시민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토를 하느냐 누군가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는 3자적인 입장에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평가 의견을 내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굉장히 좀 어렵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 죄송합니다. 너무 쉽게 그냥 통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 있게 이런 보고서 내용들을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감당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문가적인 서포트, 지원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 아까 법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행으로 가면 이 고리, 한빛, 월성, 한울 원전까지 약 10기가 2030년에 수명이 도래되기 때문에 2030년 전에 이 작업을 해서 승인을 하면 2030년 전에 이 10기가 수명 연장이 10년 이상, 10년 단위로 하니까요. 10년 수명 연장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설계 수명 만료일 2년에서 5년에서 10년 전에 계속 운전을 신청하라 그러면 그 뒤에 수명이 도래하는 한비 3호기, 4호기, 고리 2호기, 3호기 이런 8개 원전이 수명 연장을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요거까지도 설계 수명을 연장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개정을 했을 때는 18기까지 수명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현 정부에서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명 연장, 계속 운전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설계 수명이 보통 40년이거든요. 그래서 40년 도달했을 때 10년을 더 연장한다. 이렇게 해서 최고 20년까지도 하고 아까 80년 얘기했지만은 40년까지 수명 연장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10년 단위로요.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보면 자, 계속 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결국은 이제 설계적으로 어떤 상태냐, 안전의 설비가 현재 설치돼서 운영된 그 실제 상태 어떻게 되냐 그거 다 확인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 평가를 하고 위해도 분석을 하고 기기 검증, 경련열화라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기가 낡아지는 상태 그걸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주기적 안전성 평가, 특히 수명 연장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별도로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수명 연장에 대해서 사전에 운영허가 변경을 위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도 제대로 평가되고 작성이 되었는지 물론 원자력 안전기술원 기술지원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평가를 하겠지만 시민사회에서도 이런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쟁점들을 몇 가지를 모아봤습니다. 이 쟁점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용 후 해결료입니다. 이 사용 후 해결료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 뭐 테러나 이런 쪽에 다시 평가한 것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고리에서 이 사용 후 해결료 저장소가 폭발이 돼가지고 화재가 대형으로 일어났다. 이랬을 경우
방사능이 방출되지 않습니까? 그 방사능이 방출됐을 때 어떤 피해를 주느냐 이걸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2,400만 명이 대피를 해야 된다. 2,400만 명. 2,400만 명이 물론 한국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요. 5,540만 명이 한국의 주민들이 이쪽 주민들이 대피를 해야 되고 540만 명이죠. 540만 명.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이 100만 명, 110만 명이 대피를 해야 되고 일본이 70만 명. 일본도 일부 이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전체 합으를 하면 2,400만이 대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북한 전부 다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사용 해결료 조장 중 하나만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다소기 문제가 또 있어요. 사용 해결료 저장조 하나만 해도 저런 사고가 나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봤듯이 이게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거든요. 이게 차례로 하나만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다소기가 하나 붙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사고 나더라. 후쿠시마에서 최초로 이런 사건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3마일 아일랜드에서는 TMI 원전 사고 일어났을 때는 한 호기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체르노빌 원전에서도 한 호기만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후쿠시마에서는 부지에 지진이 오면서 쓰나미로 인해서 전기가 상실되고 소외 전원, 소내 전원 다 상실이 되면서 4개 호기가 한꺼번에 중대 사고가 발생된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 부지에 여러 호기가 다수 밀집돼 있을 경우는 어마어마한 사고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3개 원전 설치된 것들을 보면 일단 단일 호기가 30%, 29%입니다. 대부분 단일 호기만 설치돼 있어요. 그다음에 2개 호기 있는 게 40%예요. 그래서 1개, 2개 정도 있는 게 벌써 70%가 대부분이 1개 또는 2개 호기가 설치돼 있다. 주변의 인구 밀도도 굉장히 낮은 상태죠. 세계적으로는. 3개 있는 경우가 또 9%, 4개 있는 경우가 15%, 6개 이상, 한 부지에 6개 이상이 있는 경우가 6%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부지는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된다. 그만큼 우리나라 원전들이 많이 밀집돼서 설치가 돼 있다는 문제고 이것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본 결과 우리 동국대 잘 아시는 박종훈 교수가 이 평가를 했죠. 고리 같은 경우엔 호기수가 10개 아닙니까? 고리에 이게 10개거든요.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는 6기고 미국은 인디언 포인트 요게 이제 하나, 2기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일본을 1로 봤을 때 위험도 지수가 41배가 높다는 거예요. 3.9, 0.094, 0.2 이렇게 계산이 돼가지고 미국 인디언 포인트는 2배, 우리나라는 40배가 높아요. 그래서 수명 연장을 할 때 이 다소기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다소기를 거론할 때 이 평가에서 나왔듯이 우리나라가 유난히 이 위험도 지수가 높다. 다소기가 10기가 한꺼번에 몰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리 2호기가 수명 연장을 할 때 이런 문제 반드시 짚어봐야 됩니다. 이거는 기술자들한테만 맡겨놔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시민사회가 이거를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만큼 40배가 넘는 후쿠시마보다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 고리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유념을 하고 수명 연장을 우리가 시민사회가 제대로 봐야 되겠다. 두 번째는 수명 연장의 주요 쟁점이 최신 기술 기준 적용에 관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전 해석, 방사선 영향 평가 이쪽에서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IAEA 수명 연장
가이드 이런 걸 보면 기술 기준을 이런 걸 보면 전부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월성 1호기에서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초기 설계가 만약에 1970년대에 설계를 한 아주 오래된 발전소다. 초기 설계 대비 수명이 종료되는 이때 엄밀히 얘기해서 이때 기술 기준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개통 기기 구조물에 대해서 적용된 기술 기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하나 비교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영향을 보고서 보강을 할 것인지 정비를 할 것인지 교체를 할 것인지 이거를 결정을 해서 안전성 기기 구조물 개통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상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명 연장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는 이건 하나의 예를 들어본 겁니다. 날짜별로. 그래서 과거에 설계했던 기술 기준과 현재 수명 연장을 하려고 하는 그때의 기술 기준 이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서 얼마나 업그레이드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건데 이게 평가 보고서가 있어요. 이때와 지금과 기술 기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합쳐 보고서를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월성 1호기에서 그냥 넘어갔던 이런 문제점들을 이번 기회에 또 제대로 봐야 되겠다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다소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울진 산불 때 원전 송전선로 기능 상실이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죠. 이 4개의 송전선로 중에 1개 선만 정상적으로 기능을 했었어요. 이렇게 이제 송전선로가 있는데 이 중에 1개 선로만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 3개는 이 화재 때문에 작동이 안 됐던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것까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전부 비상디젤 발전기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것도 몇 개예요. 울진에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전지 전부 다 비상디젤 발전기를 가동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고장 났으면 어떻게 됐을 것이냐 이런 거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 많이 나시겠지만 2020년 9월에 마이삭 태풍 기억나시죠? 핵발전소 4개 한꺼번에 정지됐었습니다. 이때 변압기, 차단기 이쪽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그렇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개 다소 개 한꺼번에 정지되고 무슨 말씀이냐? 소외에서 공급되는 전원이 상실됐고 내부에서 비상디젤 발전기가 가동하면서 겨우 안에 있는 핵연료를 냉각을 시키고 있었다.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가뭄도 있고 홍수도 있고 수위 상승에 의해서 물이 들어오는 문제가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재반 문제점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안전 수준을 맞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시민사회와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 이건 기술자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안 된다. 그분들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항공기 추락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항공기 추락이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우연히 떨어져서 발전소에 영향을 준다든가 아니면 테러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산디아랩에서 팬텀인가 뭐 그럴 거예요, 이게. 그거를 콘크리트 벽체에다가 한번 때려본 겁니다. 실제로 멀쩡하게 살아있는 그 제트기를 한번 때려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충격 커브가 쭉 나오죠. 예. 이런 커브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건전하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약간 이렇게 콘크리트가 파고 들어갔다. 뭐 이 정도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충격에는 충분히 견딜 수가 있다. 문제는 이것이 여기에 불이 있잖아요. 이런 항공유가 발전소를 덮치는
그런 게 화재, 부수행적인 화재 문제가 굉장히 크다. 특히 우리나라 해역은 불과 3년 전이죠. 이때 벌써 그 러시아 군용기, 중국 군용기 이런 군용기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2019년에 막 다니니까 우리나라 F-15가 날아가 가지고 위협 사격 400발 했어요. 이런 지역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직 전시 상태죠.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런 공격 사태가 발생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 추락이 이게 테러와 연관돼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이게 이제 2003년에 나온 건데요. 2003년에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이 항공기 추락에 대해서 원전에 대한 항공기 추락에 대한 가이드가 나와 있어요. 이 가이드에 따라서 수명 연장을 할 거면 이제 해야죠. 이거 설계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중조합이나 뭐 이런 것들이 기존 구조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타당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 맞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전시 상태예요.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이거를 왜 무시해야 되느냐. 거기다가 사용후연료 저장조도 굉장히 취약한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보강해야 되겠다. 물리적 방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국제 기준이 나오는데 왜 안 하느냐. 우리가 이런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드렸듯이만 이제 그 항공기 추락은 이제 그냥 민항기가 떨어지는 경우도 확률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전쟁 상황에서 미사일이나 전투기가 떨어져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런 테러가 발생하는 문제 이런 거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현실성 있는 후쿠시마 후속 대책 이거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당시 2011년 3월 11일 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났을 때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2015년까지 1조 1천억을 투입해서 후쿠시마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의 24개 원전에 대해서 가동 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보강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금 몇 년이에요? 2022년 1년 작년 국감에서 5천억 밖에 투입이 안 된 것이 확인됐죠. 전혜숙 국회의원 민주당 국감에서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1조가 투입돼도 부족해요. 그런데 5천억 밖에 투입을 안 했어요. 일본은 어떻게 되느냐. 일본 후쿠시마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여기는 호기당 2조 원 가까이 투입합니다. 2조 전후 호기당 2조를 투입하고 있어요. 후쿠시마 후속 대책에. 응? 우리나라 안전 수준이 이러냐. 이거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상대응 및 대피 이거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대로 진짜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거 시민사회가 들어와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수명 연장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친원전 정부이기 때문이고 그것 때문에 수명 연장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제반 안전 현안 사항들을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승인하고 그냥 졸속으로 그냥 형식적인 뭐 법적으로 제대로 검토했다라 하더라도 책임자가 누구냐? 피해자가 책임자입니다. 왜? 이 사고 규모가 한번 사고 나면 이거 기관장 몇몇이 이걸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동경전력 부사장 이런 사람들 몇몇 5명인가? 그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서 책임자 문책을 들어갔지만 대법에서 무죄 판정을 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보면 원전 사고는 책임자가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려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피해를 보는 시민사회와 주민들이 반드시 할 때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들은 제대로 검토를 하고 제대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댓글을 달아주시는 내용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유념해서 보고 있고요. 그런 댓글 사항들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